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8일 국토부는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연락 및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늘인 29일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청취 결과 공시가 상승률은 전국 5.98%, 서울 14.73%로 조정됐고 제출된 3만 7천여 건의 의견 중 2.4%만 반영됐습니다. 지난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이동자 수는 219만 4천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9.1% 늘었습니다. 전입자 수에서 전출자 수를 뺀 순유입은 경기도가 4만 4,9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847명, 세종 3,54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LH는 위축된 취업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보다 공고일을 2개월 앞당겨 청년 인턴 600명을 채용한다고 지난 28일 밝혔습니다. LH는 근무 기간을 지난해보다 보름가량 늘어난 5개월로 연장했으며 근무 과정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인 청년 인턴은 향후 LH 신입 직원 채용 지원 시 서류 전형 면제나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전국의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확정됐습니다. 한 3만 7천여 건의 이의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2.4% 정도가 반영됐다고 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21만 가구에서 올해 31만 가구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방송 보시다가 생기시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전화 주시면 해결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그럼 부동산 올인원 팀장에 출발해 볼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이분 모시고 도움되는 정보 만나보겠습니다. T부동산 투자자문의 유광수 대표님 모실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유광수 대표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주택조합사업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마 광고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지역주택조합사업 한 번쯤 좀 호기심을 갖고 들여다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슈 진단 통해서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특히 이제 서울시를 예로 든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서울시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금액 정도로 올랐는데 보통 지역주택조합의 광고들을 보시면 동작구다라고 하면 동작구에 지금 30평대 신축 아파트들은 10억대가 대부분 다 넘을 텐데요. 지역주택조합 광고를 보시면 30평대 아파트를 뭐 5억대에 마련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7억대에 마련하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좀 과장되게 광고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장점, 단점, 그리고 주의할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투자에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은 지역주택조합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재건축 사업과는 아주 다른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비슷한 점은 조합원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지역끼리 제가 오늘은 서울시에 있는 동작구를 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동작구 예를 들어서 사당동이다. 그러면 사당동의 한 지역에서 비슷한 지역의 사람들끼리 조합원을 모집하는데요. 조합원 자격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일정 지역에 일정 기간 동안 거주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된다는 거주 요건이 있고요. 그리고 주택수에 대한 요건이 있는데요. 무주택 혹은 1주택 소유를 하신 분들만 조합원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끼리 지역주택 조합을 만들어서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지역주택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신다라는 것은 아파트 사업에 실제로 내가 시행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역주택조합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분양분하고 지역주택조합하고를 제가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기타 비용, 그다음에 사업 시행사의 이윤, 그리고 토지 금융비,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부대 비용, 건축비, 토지비, 실제로 건축비, 토지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죠. 그런데 우측에 보시면 지역주택조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랑 토지비 이런 것들은 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단계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실제로 일반 분양분에 비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광고로 하고 실제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 2005년부터 2015년 같이 약 10년간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 155개 중에서 실제로 입주한 조합원이 입주한 세대는 약 한 20% 정도뿐이 안 되고요. 나머지 한 80% 정도는 사업 실패가 돼서 대부분 다 좌초가 했습니다. 보통 조합원을 모집을 할 때 조합원 가입 비용 아니면 업무 추진 비용 이런 것들을 보통 받는 경우들이 많고 추가적으로 계속 요구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사업을 실패해 버렸을 경우에는 제가 본인이 투자한 돈들이 대부분 다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단점은 토지 확보가 일단은 어렵습니다. 장기간 아니면 강제성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상당히 많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이 사업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규모 대형 건설사라든지 아니면 LH공사, SH공사라는 국지간 시행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업의 여러 가지 흔들림을 좀 잡아가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조합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대행사, 조합, 시공사 간의 어떤 유착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깨지면서 그런 균형이 깨지면서 공사 기간이나 아니면 사업 기간이 아주 길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업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을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보통 그 광고들 아니면 신문 광고 아니면 길거리에 있는 현수막 광고 이런 것들을 쉽게 보실 수가 있어서 궁금해서 이제 전화해 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토지 확보를 하지 않은 채로 조합원들을 먼저 모집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토지 확보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합 각 그 사업별로 단계들이 있는데요. 조합원을 모집을 하고 조합 설립이 인가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착공 이렇게 되는데요. 실제로 사업계획 승인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에서는 사업 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는 토지 사용 승낙서가 아니고 95%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을 실제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95%라는 것을 확대해서 과장 광고를 하고 소유권은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주의할 점 제가 세 번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의할 점 두 번째는 추가로 분담되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처음에 사업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이제 계속해서 사업이 딜레이 되거나 하면 추가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사업성이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지가도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조합의 운영비, 조합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끼리의 돈으로 조합을 운영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합의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추가적으로 조합 운영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토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가가 올라가니까요. 토지 매입 비용이 최초에 세웠던 계획에서 단계적으로 사업 비용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추가 분담금이 2억이면 된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5년 뒤, 10년 뒤까지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2억이 아니고 3억이 되고 4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과장 광고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들이 캡처된 내용들인데요. 토지 확보율 95%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시행을 받으려면 소유권이 95%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유권이 아니고 단순 매도 의향서 이런 것들이 95%가 확보됐다는 것을 마치 소유권이 95% 확보된 것처럼 과장 광고, 허위 광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좀 혹하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겁니다. 그래서 무슨 건설의 브랜드 파워라 해가지고 건설사마다
각 그 아파트 브랜드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보통 이렇게 신문에 대형으로 광고되는 것들의 브랜드들을 보시면 사실은 유명 건설사이긴 하지만 예전에 유명 건설사였고 현재는 유명무실하거나 브랜드만 살아 있어서 그 브랜드만 이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공사가 아니고 그리고 시공사가 책임져주는 사업이 아니고 단순 시공 예정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여러 가지 그 가장 광고되는 내용들 중에서 분양 가격 자체가 저렴하다 이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금액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이 딜레이템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나중에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실제로 인근에 있는 분양가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꼭 주의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꼼꼼하게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꼼꼼하게 살펴보신다고 하셔도 사업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대내외적인 변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보시면 첫 번째는 경기, 금리, 거시 환경 관련 위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위험들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공사비 증가 등에 따른 비용 관련 위험인데요. 공사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시간이 됨에 따라서 점차 보수적으로 진화됨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규제 환경 변화들, 내진 설계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최초에 계획했던 사업성과 나중에 계획하는 사업성과는 금액적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의 시공 책임 불이행 위험 그리고 매입 지연 등에 대한 토지 관련 위험 이런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꼭 살펴보시고 좀 여윳돈으로 투자하신다 하면 모르겠지만 싼 금액으로 아파트를 사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실제로 그것은 이루어지기가 아주 어렵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주택조합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감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서도 아니면 그 관할 구청의 주택과라든지 건축과 이런 곳에 문의를 해보시면 실제로 동의율이라든지 아니면 소유권 확보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역주택조합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이었습니다. 지역 주택조합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보신 것처럼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어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는 만큼 섣부른 판단보다는 전문가 소통을 해보시고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은 정보 체크 시간이고요. 두 지역 특별히 선별해 오셨다고 하는데 첫 번째 지역 우선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유광수 대표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곳은요.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인데요. 5호선 장안평역 역세권에서 1.5룸 구조의 아파트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가격 보시죠. 약 2억 2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예전의 이미지보다는 이미지가 좋아져서 그리고 살기 좋아졌다는 이유로 지금 장안동 쪽의 아파트를 이미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장안평역 역세권에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네, 지금 장안평 초역세권이고요. 장안평역에서 도보로 1분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1.5룸 아파트를 제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역세권이기도 하고요. 장안평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니면 이 지역을 좀 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좀 변두리 지역 혹은 중고차 단지가 있는 좀 낙후된 지역 이렇게 아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지금 가서 보시면 좀 상황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지적으로 보시면 물건지 바로 밑에 쪽에는 중고차 단지가 있고요. 물건지는 지금 장안평역에서 약간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소형 아파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그림에서 보시면 장안평역 위쪽으로 보시면 동대문구에 전농동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청량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 역세권 개발에 따라서 전농동까지는 금액대들이 많이 반영이 됐고요. 좌측에 있는 종로구나 이런 지역들도 실제로 금액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지만 아직 장안동 주변에는 그 여파가 좀 덜 미쳤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입지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뒤에서 제가 호재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호재들이 그리고 대형 호재들이 겹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하시는 금액 자체가 아주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를
1년 전, 2년 전에 못 하셔서 지금은 엄두가 안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실거주하시기도 좋고 그다음에 소액으로도 아파트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꼭 현장에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해당 지역 내에서의 입지 이런 것들은 꼭 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장안평역을 밑에 쪽으로는 상업지역으로 중고차 단지가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도심 재생 1순위로 꼽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현장에 가서 보시면 중고차 매매 단지가 보통 2층, 3층 되는 낡은 건물들인데요. 이것을 대형 중고차 어떤 그 커뮤니티 시설로도 여러 가지로 만들 계획들이 있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중랑물 재생센터가 있는데 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기존에 낡았던 어떤 하수 처리장 이런 것들이 공원화되고 지하화될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시고요.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것이 중랑천인데요. 중랑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그리고 대형 국지간 호재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장안평역 주변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꼭 전체적인 큰 그림 그리고 지역 내에서의 입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안평역 주변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적인 개발 호재로는 자동차 매매 시장을 떠올리시고 또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아까 물재생센터 이야기도 해주셨거든요. 구체적인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집 앞에 여러 큰 공원이 생긴다 이런 것들은 대형 호재잖아요. 그런데 중랑물 재생센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좀 혐오 시설 혹은 좋아하지 않는 시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아주 예쁘게 공원화되기도 하고요, 지하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재생센터 그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5호선 장안평역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지금 이렇게 자동차 매매 단지가 있고 중랑물 재생센터가 있는데 물 재생센터의 범위가 그리고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꼭 현장에서 와서 보시면 이미 여러 가지 지금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고 하나씩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동부간선도로 아마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습 정체구역인 것들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이럴 때는 상당히 막히는데요. 이 10.4km 구간을 민자화해서 상층부는 공원화하고 그다음에 밑에는 지하화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그 서부간선도로 사업하면서 서부간선도로 관련된 영등포 쪽 가격대들이 많이 올라간 것들을 아실 텐데요. 이것은 아직 착공이 안 됐고 2024년 그러니까 약 한 4년 정도 후에 착공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물건지 같은 경우는 동부간선도로의 좌측에 지금 동대문구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호재를 입을 수 있는 만한 입지니까요. 그 내용들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은 현재 모습이고 위쪽에 있는 사진은요. 그리고 밑에 있는 모습 조감도는 향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위에 있는 저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고 상층부는 다 공원화되고 중랑천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공원화가 많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물건지의 바로 좌측에 있는 장안동 지역이 공원이 많이 늘어나는 지역 그리고 차의 정체가 훨씬 더 해소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 내에서도 강남 접근성 혹은 청량리와의 접근성 이런 여러 가지 접근성 면에서는 입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호재는 서울 대표 도서관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요. 대표 도서관이라고 이게 이제 대표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대표 도서관을 서울시에서 2군데를 만들 예정인데요. 강서구에 하나 그리고 동대문구에 하나입니다.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물건지와 이 대표 도서관과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서울시의 어떤 장안동이 변두리 지역이 아니고 쾌적한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소액 투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은 좀 소액으로 아파트 투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인근에 있는 이런 큰 변화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내 가족이 함께 살 지역이라면은 이러한 좀 어떤 그린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호재들 기대를 해보실 텐데요. 중랑물 재생센터가 이제 지하화가 되면은 그 지역에 정말 큼직한 공원이 생긴다는 것 미리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쪽으로는 전농동 그리고 옆쪽으로는 종로에 비해서는 아직 가격 반영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저희 만나보는 장안평역 역세권에서 이런 소형 아파트는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매매 시세는 2억 2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고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2년 전, 1년 전에 아파트 투자를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너무 커서
몇 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엄두도 못 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지금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전세 시세를 보수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실제 전세를 안고 투자하시면 약 1,000만 원대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초역세권에 있는 소형 아파트 꼭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월 8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활용을 하시거나 임대사업자 활용을 하시면 실제 투자하시는 금액은 약 8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 됩니다. 아마 그 월세 상품처럼 그 노후에 효자 상품이 없을 텐데요. 전세로 안으셨다가 나중에 월세로 그 갈아타시는 방법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비교 물건들에 비해서도 실제로 현재 금액도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살기 좋아지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전세를 활용했을 때 1,000만 원대의 소액 투자 가능한 1.5룸 아파트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유광수 대표님과 두 번째로 떠나볼 곳은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인데요. 5호선 방화역 근처에서 이번엔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2억 3천만 원에서 2억 5,5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이번에도 5호선 따라서 강서구 방화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지역의 투룸 입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이 지역은 큰 핵심은 마곡지구하고 그다음에 좌측에 있는 김포공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강서구 방화동 이렇게 하면 서울의 김포 가기 전에 끝자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마곡지구라는 대형 업무지구가 생기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마곡지구가 커지면서 이 지역이 실제로 임대 사업하기 아주 좋은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좀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방화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고요. 실제로 지역 내에서의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3면이 도로이기도 하고요. 이 지역은 대부분 다 아파트로 둘러싸여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소형 주택의 수요도 그리고 공급도 상당히 희소성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곡지구도 그렇고 좌측에 있는 김포공항의 업무지 그리고 업무 배후지들의 개발이 계속해서 이뤄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은 지어질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한정적이고요. 업무지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현장에 오셔서 좀 큰 그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가용 이용도 상당히 좋은데요. 물건지에서 이렇게가 지금 방화 터널인데요. 물건지에서 방화 터널까지 자가용으로 채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1분도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올림픽대로를 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상당히 좋고요. 현장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에 있는 지금 서울식물원이라고 하고 있는 대형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한강과의 거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공원 그리고 개화산 그다음에 학군 이런 여러 가지 수요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지부터 확인하고 왔습니다. 마곡 그리고 김포공항, 강서구 방화동 주변에서 대표적인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키워드를 토대로 개발 호재 만나볼까요? 네, 아마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좋아했던 지역들이 강남 지역 아니면 대학가 지역 이런 지역들을 많이 좋아하셨던 이유는 임대가 그리고 공실의 걱정이 좀 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 지역도 공실 걱정이 좀 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여의도의 수요, 그다음에 김포공항의 수요를 받았었는데요. 그런 수요들에 더해서 지금 마곡지구의 대형 그리고 또 고임금 직장인들의 수요들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쪽에서 임대업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전세 가격이라든지 월세 가격들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고 금액대들도 올라가고 있는 지역, 서울시 내에서도 전세가들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에 마곡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곡지구가 어느 정도 지금 커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시는 곳이 서울식물원이라고 해서 대형 공원이고요. 마곡지구가 있고 마곡지구에 이제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그 2대 의료원도 이미 이제 영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직도 있는 지역들의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아마 30평대 아파트들 가격대들이 무섭게 지금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건지 좀 좌측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마곡지구의 바로 좌측에 있는 방화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김포공항 버스터미널 배치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라든지 강동 쪽에 있는데요. 서울의 강서쪽에는 이런 개발들이 없었었는데 김포공항 주변에 버스터미널이 생겨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호재들 그리고 유동인구들, 젊은 유동인구의 유입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런 큰 그림 속에서
물건을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까이에 여의도와 김포공항 그리고 마곡까지 수요가 넘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주변의 아파트의 가격이 무섭게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값 상승 좀 노려보고 가격 살펴보고 싶은데요. 매매가부터 만나볼까요? 네,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지역 내에서의 입지가 상당히 좋고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매 시세는 2억 3천만 원에서 2억 5,500만 원까지고요. 전세를 활용을 하시면 아주 소액인 1,000만 원으로도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겠고요. 아마 이쪽 마곡지구 주변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세하고 매매가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초에 토지를 싸게 매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보증금 2천만 원 기준으로 월 80만 원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을 하시면 실제 투자하시는 금액은 약 한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꼭 인근에 있는 물건과 금액적인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전세를 활용했을 때 1,000만 원대부터 소액 투자 가능한 강서구 방화동에서 투룸 주택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좋은 지역에 소액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1:1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유망 지역 소액 투자 방법이고요. 1:1 무료 상담인 만큼 예약은 필수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은 02-3153-2668번 빠른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채워주신 유광수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자, 유광수 대표님과 만나본 부동산 정보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우리농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저희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끌어가 주실 분, 이분 모셨어요. 이해달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부장님 믿고 두 지역 따라가 볼 텐데 어디 준비해 주셨어요? 네, 오늘 첫 번째로는 바로 이제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초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를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갈 곳은 바로 금천구입니다. 여태까지 저평가를 받았던 바로 금천구인데, 금천구 안에서 어떠한 일자리와도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추후에 생겨나는 역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위치한 바로 소형 투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강남 지역과 함께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두 지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남부터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창무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과 3호선 함께 교차하는 교대역 근처에서 방 한 개짜리 아파트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가격은요. 약 2억 5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까지 내다보고 있네요. 자, 교대역 근처입니다. 강남역 한정거장으로 가깝고요. 법조타운도 떠오르는 곳인데 아파트의 위치부터 확인해 주시죠. 네, 이제 첫 번째로 바로 이제 교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대역 2번 줄 2호선과 3호선입니다. 서울 안에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두 개의 노선을 이용을 하는데, 바로 이 노선을 바로 한 2분에서 약 3분 정도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한번 교통적인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제 그 상단에는 강남 고속터미널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단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바로 남부터미널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곳은 이렇게 이제 전철망, 그러니까 2호선과 3호선, 그리고 이제 신분당선까지 이용을 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버스 교통망이죠. 바로 이제 그 터미널이 이렇게 상하단으로 자리를 하기 때문에 광역적 교통망을 자랑을 하고 강남에서 유일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서초동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블럭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가 표시된 바로 이곳인데 2015년도부터 신축의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함으로써 아파트, 그러니까 고급 단지의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한 포인트입니다. 서초동 안에서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가 생겨난다라는 점은 그 일대에 있는 주거지라든지 상업지까지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러한 이제 정비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법조타운이 바로 이제 서초동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단에는 양재 R&D 센터가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강남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테헤란 밸리, 굉장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곳이죠. 그래서 이곳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학생층은 물론이고 직장인 수요층까지 굉장히 풍부한 곳이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학생층, 그러니까 강남 안에서도 학생층이 굉장히 두드러진 입지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자, 교육대학교가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입시학원들이 곳곳에 그것도 대형 입시학원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강남 안에서 이 학생 수요를 품고 있는 곳이 바로 요 일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대역에서 이제 한 정거장만 이동을 하게 되면 바로 강남역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굉장한 어떠한 문화의 메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곳이죠. 그래서 테헤란로, 그러니까 강남역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삼성역까지 굉장한 빌딩 숲으로 이루어진 이곳이 어떠한 이제 직장인에 대한 어떠한 수요가 바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다.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러한 업무지로 인해서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는 지역.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 2인 가구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특히 대형 평수나 고가의 아파트 투자를 할 때에는 굉장히 이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이제 정책으로 인해서 가격이 어떻게 보면 들쭉날쭉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형 평수,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아파트들은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역세권입니다. 결국에 역세권이고, 그리고 그 일대에 대한 어떠한 수요들, 젊은 수요인지 또는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수요층을 굉장히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교대역은 일단은 1, 2인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젊은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 그러한 것들로 봤을 때 굉장히 장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년도 이렇게 임대 목적으로 두실 분들도 있을 거고 1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도 있을 건데, 이러한 부분들로 있어서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이 임대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서초구 서초동에서 이렇게 소형 가구에 주목을 해서 원룸 아파트를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트리플 역세권의 버스 이용도 편리하고요. 강남이니까 직장인들 많은 건 물론이고 이쪽이 학교와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의 수요까지 기대된다고 합니다. 개발 호재가 참 많을 텐데 서초동 인근에서 찾아볼까요? 네, 그 개발 호재, 이번에는 개발 호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떠한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월세 목적 또는 매수를 했다가 추후에 되팔았을 때 어떠한 차익이 남았을 때 그러한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그런 이제 차익형 부동산이죠. 자, 우리가 이번에는 차익형 목적으로 두시는 분들이 어떠한 개발 사업들로 인해서 이 일대가 땅값이라든지 또는 추후에 임대가라든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요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을 대표할 수 있는 개발 호재입니다. 바로 국제규모 복합지구이죠. 최근에 그 공군부대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어떠한 레이더 시설물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그리고 조만간 이제 착공에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제 현대차 GBC 건립이죠. 강남에서 이러한 이제 건축물들이 들어서는데 어떻게 들어서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자리는 그렇습니다. 바로 코엑스 앞자리이죠. 코엑스가 지금 이쪽에 자리를 하고 있다면 영동대로 건너게 되면은 바로 현대차 GBC, 현재는 펜스 쳐져 있는 모습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총 4개 동으로 들어선다고 합니다. 4개 동으로 들어서고, 그리고 105층으로 지어지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제2 롯데타워보다 더 높은
층고를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립이 된다 하면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바로 삼성동 안에 이렇게 들어선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서는 인프라를 보면은 대표적으로 업무시설입니다. 업무시설. 업무시설이 들어섬에 따라서 직장인 수요층, 어떠한 수요층들은 이 일대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숙박시설, 호텔이죠. 호텔. 그리고 문화 집회시설.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스 산업인데 앞으로는 황금알을 낳는 어떠한 관광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광 자원들이 계속해서 지금 강남 안에서 꾸려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섬에 따라서 경제적인 효과와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가 막대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설물로 인해서 앞으로의 집가는 계속해서 기대를 하셔도 좋은 그런 입지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GBC 그 일대, 그러니까 국제교류 복합지구 일대, 이러한 인프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죠. 그래서 이곳에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환승센터가 지하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지하에. 그런데 버스망도 물론이고 여기에 GTX라든지 SRT, 고속철도까지 환승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 교통이 우수한 곳으로는 그 주변에 어떻습니까? 집값에 분명히 영향이 주어집니다. 그 이유가 상업시설에 그 수요가 몰리게 되면 상업시설에 일단은 가격 영향권에 들고, 그리고 상업시설이 상승을 하면은 주거시설에도 영향권이 분명히 듭니다. 자, 이렇게 이곳에는 다양한 인프라, 그리고 교통적인 인프라가 들어섬에 따라서 수요가 날로 몰려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유동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는 그 일대 굉장히 큰 영향권에 둘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교대역 일대에도 이러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롯데칠성 부지, 계속해서 이제 서울시와 협의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삼성전자 사옥의 어떠한 효과를 기대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서초역으로 가보게 되면은 첨단 산업 업무단지가 또한 조성이 됩니다. 이곳은 2023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한 번 더의 어떠한 이제 기존에는 이제 그 공군부대 또는 그 공원이었었는데, 이곳에 이러한 이제 업무지가 들어섬에 따라서 계속해서 어떠한 수요들, 그리고 업무지가 생겨남에 따라서 수요는 늘어나고, 그리고 매수하려는 수요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차익까지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입지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높은 롯데타워보다 더 높게 지어진다는 현대차 GBC의 수혜 지역이기도 하고요. 거기다 교통 호재도 있고 자체적인 호재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서초구 서초동 이 역세권에서요. 저희가 소형 가구를 위한 아파트가 가격이 궁금해지는데 매매가부터 살펴볼까요? 네,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2억 5천에서부터 2억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세가입니다. 전세가는 2억 2천에서부터 2억 3천만 원. 그리고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전세 시에는 2천에서부터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에 월세 80만 원. 그리고 여기에서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 하면은 임대차 보증금과 안고 투자를 하신다 하면은 1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자, 전세 예상가로는 2억 2천에서부터 2억 3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월세로는 보증금 2천에 월세 8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직장인 수요층과 학생 수요층 풍부한 곳입니다. 앞으로는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이러한 임대가는 계속해서 상승되는 지역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장인과 수많은 학생의 수요까지 기대되는 서초구 서초동의 원룸 아파트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인데요. 1호선과 7호선 함께 지나는 가산 디지털 단지형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2억 5천만 원에서 2억 7,5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가산이나 구로 쪽은 이 디지털 단지에 정말 많은 직장인들의 수요가 역시나 기대되는 지역인데, 그 근처에 오피스텔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입지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에는 금천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 하면은 바로 영등포 밑에 있는 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은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호선 또한 지금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죠.
구로 디지털 단지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 만나볼 수 있는 오피스텔의 위치는 바로 이쪽 블럭입니다. 바로 가산동. 가산동에 위치한 블럭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1호선과 7호선을 도보 약 10분 정도로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입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는 1호선과 그리고 7호선 그리고 여기에서 2호선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입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의 노선이 이미 착공이 들어가 있죠. 바로 이제 신안산선. 신안산선이 이미 착공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곳의 정차 예정역입니다. 이곳에. 바로 이제 신독산역이라는 역이 생기게 되는데 이 역이 2024년도에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추후에는 역세권으로 탈모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렇게 이제 지금 주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주거용인 그런 어떠한 이제 그 뭐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이러한 상품들은 대부분 주거시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시설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곳은 특히 이제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 용도를 따졌을 때에는 물론 주거시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매물지가 위치한 곳도 마찬가지로 중공업 지역입니다. 중공업 지역. 자, 중공업 지역인데 중공업 지역이 물론 단점이 될 수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장점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그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따졌을 때 주거시설 그러니까 1종이라든지 2종, 3종 준주거 지역이라든지 용적률이 준주거 지역이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400% 이하까지 이렇게 용적률을 정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추후에는 주거시설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추후에는 업무시설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들이 들어설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앞으로의 어떠한 이제 토지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무한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 바로 이제 지벨리이죠.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일자리 그러니까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어떠한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시설이 이렇게 곳곳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곳이 그 규모적으로 따졌을 때는 60만 평을 자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총 3개 단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한 기업으로는 약 만 개사가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고용 인구만 16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첨단 산업 단지로 조성이 되고 있는 그러한 이제 금천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 직장인 수요층들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작년부터 바로 이제 9월 달부터 작년 9월 달에는 신안산선이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신안산선에 착공이 들어갔는데 이 이후부터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을 한번 변동률을 따졌을 때 금천구가 1위를 한 곳입니다. 그만큼 여태까지는 주목을 받지 못한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신안산선 그러니까 새로운 지하철이 개통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미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다른 지역들보다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입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천구 가산동에서 입지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디지털 단지에 수많은 직장인들이 한 10분만 걸어오면 만나볼 수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이 지역이 앞으로 개발될 여지가 큰 데다가 거기다가 곧 2024년 정도에 신안산선 개통 소식까지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구체적으로 개발 호재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크게 작용할 호재가 바로 이제 신안산선입니다. 바로 이제 한양대, 지금 이제 안산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이렇게 개통이 되는 그러한 이제 노선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금천구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는 바로 2개의 역이 생깁니다. 2개의 역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매물지가 위치해 있는 곳은 한 10분 정도로 이용을 할 수 있지만은 추후에는 바로 그 추후가 2024년도이다. 2024년도에는 초역세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신안산선으로 인해서 서울 25개 자치구 그 안에 있는 아파트들
일정 기간 동안 변동률을 따졌을 때 이 노선으로 인해서 금천구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이렇게 손꼽히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올랐다 해서 절대 꼭지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개통이 되는 그러한 시점에는 계속해서 가격이 치고 나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노선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지가 상승에 있어서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그 서부간선도로 지하 산업이죠. 바로 금천 IC부터 양평동까지 이 부분을 지상 구간과 그리고 지하 구간으로 나눠서 교통 체증을 완화시키겠다라는 그러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교통적인 부분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2024년도에 신안산선이 개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안산선이 개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철도가 개통이 되면은 이용객이 늘겠죠. 이용객이 느는데 이용객이 늘면은 그 주변, 역 주변으로 인프라를 구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체계적으로 난개발이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개발을 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어떠한 시설물들을 이렇게 계획을 한다라는 점이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바로 이제 그 상업시설입니다. 상업시설. 금천구 안에서 지금 이러한 이제 상업시설이 지금 현재 계획 단계 중인데 이러한 이제 이유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철도로 인해서 어떠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업시설을 늘리겠다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하나가 대형 종합병원입니다. 대형 종합병원. 물론 병원이 생기면 그 지역에 어떠한 소음 문제들로 인해서 집값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대형 병원이 생긴다라는 점도 금천구의 그만큼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안산선 개통 소식 하나만 보더라도 집가 상승의 여지가 충분한데 거기다가 또 추가적인 호재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오피스텔 가격 알아보고요. 월세를 얼마나 받아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 볼까요? 네, 한번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룸입니다. 투룸 매매가로는 2억 5천에서부터 2억 7천5백만 원. 그리고 여기에서 전세 예상가로는 2억 4천5백에서부터 2억 6천5백만 원. 그리고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전세시로는 500에서부터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월세입니다. 월세로는 보증금 2천에 월세 90만 원 그리고 여기에서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 하면은 투자 금액으로는 8천에서부터 9천만 원 정도인데 자 우리가 서울 안에서 일자리 창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통 여지가 좋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하나의 노선이 더 들어서는 그러한 지역 중에서 소액 투자로 할 수 있는 지역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천구에 이 가격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천구 가산동의 투룸 오피스텔 소개해드렸고요.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자, 그리고 매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 1:1 무료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서울 내 핵심 지역 소액 투자고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선착순 참여라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같은 번호로 빠르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꽉 채워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오늘 김창모 본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C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생기신 모든 궁금증은 02-316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편안하게 문의 주시고요.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